65세 이상 10명 중 9명 본인도 모르게 하체 순환 정체를 앓고 살아갑니다. 어지럽고 다리가 붓고 무겁고 밤에 자주 깨시죠? 혹시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계신가요? 사실 이건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샤워할 때 이곳만 제대로 씻고 따뜻하게 자극하면 100세까지 내 발로 걷는 힘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 하는 샤워, 지금까지는 그냥 씻기만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째 진료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이승현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죠. 부산에서 올라오신 69세 이연자 어르신이 계셨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지팡이를 짚고도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앉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선명해요.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못 걷겠다고, 이제 집 밖 나가는 것도 두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자 유치원 행사도 못 가신다고, 마트 장 보러 나가는 것조차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질환은 없었습니다. 심장도 괜찮고 혈관도 막힌 곳이 없었어요. 다만 하체 순환이 극도로 안 좋았죠. 다리를 만져보니 차갑고 눌러보면 자국이 한참 동안 남았습니다. 전형적인 순환 장애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약부터 시작하기 전에 샤워할 때 단 한 부위부터 시작해 보시겠냐고요. 어르신은 반신반의 하셨어요. 샤워로 뭐가 달라지겠냐는 표정이었죠. 사실 저도 처음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환자분들께 권했을 때 효과를 봤기에 이번에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었어요. 한 달 뒤였습니다. 예약일이 되어 진료실 문이 열렸는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분이 지팡이 없이 걸어 들어오셨어요. 환하게 웃으며 걸어 들어오시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정말 가벼워졌다고, 붓기가 빠졌다고, 밤에도 깊이 잘 수 있게 됐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손자 유치원 운동회에 다녀왔다고, 손자가 할머니 왔다고 뛰어오는데 눈물이 났다고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샤워,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요. 노년기에 접어들면 우리 몸에 여러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순환과 관련된 변화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고무줄처럼 탄력 있게 수축하고 이완했는데 나이가 들면 딱딱해져요. 근육량도 줄어듭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많이 빠지죠.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해요. 이걸 근육 펌프라고 하는데 근육이 줄면 이 펌프 기능도 약해집니다. 림프 흐름도 둔해집니다. 림프는 우리 몸의 하수구 같은 역할을 하는데 노폐물을 모아서 배출하는 거죠. 이 흐름이 느려지면 노폐물이 조직에 쌓이고 그게 바로 부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첫째, 다리가 붓습니다. 특히 오후가 되면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고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들죠. 종아리를 손가락으로 누르면 움푹 들어간 자국이 한참 동안 안 없어집니다. 둘째, 하체가 차갑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얼음장처럼 차가워요. 여름에도 양말을 신어야 할 정도로 발이 시립니다. 셋째,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특히 샤워 후나 아침에 일어날 때 핑 도는 느낌이 들죠. 이건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넷째, 밤에 자주 깹니다. 2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거나 다리가 저려서 깨거나 이유 없이 잠이 깨요. 이게 바로 수면 분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예요. 하지만 자연스럽다고 해서 방치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걸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계적으로 악화됩니다. 처음엔 다리가 좀 무겁고 붓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점차 걷는 속도가 느려지죠. 예전엔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기 전에 건넜는데 이제는 중간에 신호가 바뀝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2층 올라가는 것도 중간에 쉬어야 해요. 그러다 보니 외출이 부담스러워집니다. 마트 가기, 병원 가기, 친구 만나러 가기 다 귀찮아집니다. 집에만 계시게 되죠. 집에만 계시면 활동량이 더 줄어듭니다.
활동량이 줄면 근육이 더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순환이 더 안 좋아집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낙상입니다.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낙상 위험이 급격히 증가해요. 노년기 낙상은 정말 무섭습니다. 한번 넘어져서 골절이라도 생기면 그게 시작입니다. 입원하고 수술하고 재활하는 동안 근육이 더 빠지고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낙상으로 골절을 당한 분의 절반 이상이 1년 안에 자립 생활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이런 순환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70대 초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시장 가서 장 보는 게 낙이었는데 이제는 무거운 거 들고 걷는 게 무서워서 자식들한테 부탁한다고요. 그런데 자식들한테 자꾸 부탁하는 게 미안하고 자존심도 상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손주 보러 가는 게 걱정이라고 하셨어요. 계단 많은 아파트인데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꾸 핑계대고 안 가게 된다고요. 손주는 할머니 보고 싶어 하는데 본인이 힘들어서 못 가니까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건강 문제가 단순히 몸만 힘든 게 아니라 삶의 질 전체를 떨어뜨리는 거죠. 사회적 관계도 끊기고 정서적으로도 위축되고 자존감도 낮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순환입니다. 순환만 개선되어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순환을 개선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샤워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는 샤워, 이 시간을 순환, 회복의 루틴으로 바꾸면 약이나 특별한 기구 없이도 체감 개선이 가능합니다. 샤워는 하루에 한 번, 많으면 2번 하시잖아요? 이 시간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5분에서 7분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순환 시스템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샤워가 어떻게 순환을 도울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원리는 아주 단순해요. 따뜻한 물 자극과 부드러운 마찰,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먼저 따뜻한 물 자극의 효과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따뜻한 물이 피부에 닿으면 우리 몸에 여러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혈관 확장입니다.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 몸은 열을 발산하기 위해 말초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혈액이 더 많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도로가 1차선에서 3차선으로 넓어지면 차가 더 잘 흐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근육 이완입니다. 따뜻함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긴장된 근육은 혈관을 압박해서 혈류를 방해하는데 근육이 이완되면 그 압박이 풀립니다. 세 번째 반응은 대사 활성화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세포의 대사 활동이 활발해져요. 산소와 영양분을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고 그러면 혈류가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그 다음은 부드러운 마찰의 효과입니다. 손으로 문지르거나 쓸어내리는 동작은 림프 흐름을 도와줍니다. 림프관은 혈관처럼 심장의 펌프 힘을 받지 못해요. 림프는 근육의 움직임이나 외부 압력으로 흐르는데 부드러운 마찰이 바로 그 외부 압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또 마찰은 피부의 감각 수용체를 자극합니다. 이 자극이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고 뇌는 그 부위의 혈류를 늘리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집 하수구가 막히면 물이 역류하잖아요. 설거지하면 싱크대에 물이 고이고 화장실 배수도 안 되고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금이나 사타구니 같은 부위는 혈관과 림프관이 지나가는 주요 통로예요. 이곳이 굳으면 하수구가 막힌 것처럼 다리에 피와 림프액이 고이게 됩니다. 따뜻한 물은 하수구에 미온의 세정수를 흘려보내는 셈이죠. 막혔던 곳이 뚫리고 흐름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손으로 쓸어내리는 동작은 고인 물을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의학에서도 이런 원리를 활용합니다. 온열요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병원에서 찜질이나 온찜질을 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림프 부종 치료에서는 림프 배액 마사지를 하는데 이것도 부드러운 압력으로 림프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샤워할 때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의학적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다만 병원 치료는 일주일에 몇 번 가는 거지만 우리는 매일 집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강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여기서 온도에 대해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물 온도는 절대 뜨겁게 하시면 안 됩니다. 뜨거운 물은 오히려 위험해요. 첫째,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감각이 둔해져서 뜨겁다는 걸 늦게 느낄 수 있어요. 그 사이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둘째, 너무 뜨거운 물은 혈압을 급격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셋째, 피부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보호막을 벗겨내서 건조함과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어요. 적정 온도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정도입니다. 피부의 편안한 온도, 손을 대봤을 때 부담 없이 계속 될 수 있는 온도가 적당해요. 대략 38도에서 40도 정도인데 온도계로 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피부에 대봤을 때 기분 좋게 따뜻하다고 느껴지면 됩니다. 그리고 압력도 중요합니다. 마사지할 때 절대 아프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아프다는 건 조직이 손상될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부드럽게, 편안하게, 이게 핵심입니다. 살짝 눌렀을 때 기분 좋은 정도의 압력이면 충분해요.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아요.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서 옵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을 사는 것보다 매일 샤워할 때 5분 투자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러 헬스장 가는 것보다 매일 집에서 샤워 후 5분 루틴을 지키는 게 더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이에요. 샤워는 여러분이 이미 매일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딱 5분에서 7분만 더하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간을 만들 필요도 없고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샤워하면서 샤워 후에 바로 할 수 있어요. 이제 실제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한 분들의 이야기예요. 이름은 가명으로 말씀드리고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대전에 사시는 72세 김만수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식후에 늘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손발도 항상 차가워서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주무셨죠. 식사량이 점점 줄어들어서 체중도 많이 빠지셨습니다. 여러 검사를 해봐도 위나 장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다만 전체적인 순환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손바닥 1분 루틴과 손 비비기를 알려드렸습니다. 샤워할 때 손바닥에 물줄기를 쏘이고 물 끄고 손바닥을 비비는 거예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는데 워낙 간단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3주 후에 다시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식후 더부룩함이 많이 줄었고 손발이 따뜻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시렸는데 이제는 그런 증상이 거의 없어졌다고요. 식사량도 늘어서 반찬을 더 드신다고 부인이 좋아하신다고 하셨어요. 인천에 계신 68세 정수민 어르신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이분은 다리 붓기가 정말 심하셨습니다. 오후만 되면 종아리가 퉁퉁 붓고 양말 벗으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어요. 계단 오르는 게 불가능해서 아파트 1층으로 이사까지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이분께 오금 1분 루틴을 알려드렸죠. 샤워 중에 무릎 뒤에 따뜻한 물을 30초 쏘이고 물 끄고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겁니다. 첫 주에는 큰 변화를 못 느끼셨대요. 그래도 계속하셨고 2주차부터 다리가 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3주 후에 오셨을 때는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계단을 올라갈 수 있게 됐다고 중간에 쉬지 않고 3층까지 올라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양말 자국도 예전보다 훨씬 덜 남고 다리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이사 계획은 접으셨다고 집값 아껴서 손주 용돈 주겠다고 웃으시더라고요. 광주의 73세 김철민 어르신은 야간요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밤에 서너 번씩 화장실을 가셔야 했어요.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1시간씩 걸려서 만성 수면 부족 상태였습니다. 낮에도 졸리고 기력이 없고 우울해지셨다고 해요. 비뇨기과 검사도 해봤는데 전립선은 괜찮았어요. 문제는 하체 순환이었습니다.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누우면 심장으로 돌아오면서 신장으로 가서 소변이 만들어지는 거였죠. 사타구니 90초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팬티 라인 따라 사타구니에 물을 쏘이고 부드럽게 누르고 쓸어내리는 거예요.
2주 정도 지나니까 야간요 횟수가 하나 줄었다고 하셨어요. 한 달 후에는 밤에 한두 번만 가게 됐다고, 깊이 잘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하체에 온기도 돌기 시작했고 낮에 졸음도 줄었다고 해요.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더라고요. 서울에 사시는 70세 이정희 어르신은 늘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머리가 맑지 않다고요. 신문 읽을 때 글씨에 집중이 안 되고 한 줄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어요. 치매 검사도 해봤는데 정상이었습니다. 다만 목과 어깨가 너무 굳어 있었어요. 목덜미 2분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샤워 중에 목덜미에 따뜻한 물을 쏘이고 샤워 후에 쓸어 올리기를 하는 거죠.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어깨가 가벼워졌고 머리가 좀 맑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2주 후에는 신문을 읽는데 집중이 훨씬 잘 된다고, 한 면을 다 읽고도 내용이 기억난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독서도 다시 시작하셨다고 해요. 예전엔 책 읽다가 금방 졸렸는데 이제는 1시간씩 읽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당에 계신 87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연세가 많으신데도 정정하셨는데 한 가지 고민이 있으셨어요. 잠드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한두 시간은 뒤척이고 온갖 생각이 다 나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요. 늘 긴장하고 계셨어요. 명치 부분이 딱딱하고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명치 2분 루틴을 알려드렸죠. 따뜻한 손바닥으로 명치를 원 마사지하고 복식 호흡을 하는 겁니다. 처음엔 복식 호흡이 잘 안 되신다고 하셨는데 며칠 연습하시니까 되시더라고요. 2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긴장이 많이 풀렸고 잠드는 시간이 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어요. 한 달 후에는 침대에 누우면 30분 안에 잠든다고, 수면의 질이 정말 좋아졌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낮에 활력도 생겼다고 해요. 이 사례들을 말씀드리면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개인 체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는 일주일 만에 효과를 보고 누구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통증이나 질환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꾸준히 하신 분들은 모두 변화를 체감하셨다는 거예요. 단 한 분도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모두 뭔가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칙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따뜻함입니다. 편안한 온도의 물을 사용하세요. 둘째, 부드러운 압입니다. 통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셋째, 짧고 꾸준히입니다.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총 소요 시간은 5분에서 7분입니다. 샤워 중이나 샤워 직후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5부위를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손바닥입니다. 전신순환의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은 1분입니다. 손바닥은 혈관이 아주 촘촘하게 모여 있는 부위예요. 손바닥을 자극하면 전신순환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샤워 물줄기를 손바닥에 30초 동안 직접 쏘이면서 문지르세요. 물줄기를 너무 세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적당한 압력으로 손바닥 전체에 골고루 물이 닿게 하세요. 손가락 사이사이도 잊지 마세요. 그 다음 물을 끄고 양손바닥을 30초 동안 비벼주세요. 박수 치듯이 마찰을 주는 건데 소리 낼 정도로 세게 칠 필요는 없습니다. 손바닥끼리 문지르면서 열이 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손끝에 온기가 올라오고 몸 전체가 풀리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손이 따뜻해지면 심장도 부담이 줄어들고 전신순환이 개선됩니다. 두 번째, 오금입니다. 무릎 뒤쪽이죠. 하체의 하수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오금은 스라브라고도 하는데 혈관과 림프관이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예요. 이곳이 굳으면 다리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혈액과 림프액이 막힙니다. 따뜻한 물을 오금에 30초 동안 쏘이세요. 샤워기를 오금에 대고 따뜻함이 깊숙이 스며들게 하세요. 물을 끄고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30초 동안 마사지해 주세요. 손가락 4개를 모아서 오금 중앙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는 겁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살짝 피부가 움직이는 정도의 압력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릎이 유연해지고 계단 오르는 게 훨씬 편해집니다. 다리가 가벼워지는 느낌도 받으실 거예요. 세 번째, 사타구니입니다. 혈류의 고속도로예요.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사타구니는 서해부라고 하는데 하체로 가는 혈관과 림프관이 모두 이곳을 지나갑니다. 이곳이 뚫려야 다리 전체 순환이 좋아져요. 팬티 라인을 따라 양쪽 사타구니에 30초 동안 물줄기를 쏘이세요. 이때 물 온도를 좀 더 따뜻하게 하면 효과가 좋은데 뜨겁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 다음 엄지와 손바닥으로 5초씩 5회 눌러주세요. 사타구니 접히는 선을 따라 엄지로 부드럽게 누르는 겁니다. 통증이 없어야 합니다. 기분 좋게 눌리는 정도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랫배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쓸어내리기를 10회 해주세요. 손바닥 전체로 아랫배를 감싸듯 하고 사타구니 쪽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겁니다. 고인 림프액을 밀어내는 동작이에요. 이렇게 하면 다리에 온기가 돌고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다리가 가벼워지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목덜미입니다. 뇌로 가는 관문이죠. 시간은 2분입니다. 목덜미는 뇌로 가는 혈관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목과 어깨가 굳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서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됩니다. 샤워 중에 목덜미에 1분 동안 따뜻한 물을 쏟아주세요. 샤워기를 목 뒤쪽에 대고 따뜻함이 깊숙이 스며들게 하세요.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면서 하면 더 좋습니다. 샤워 후에는 어깨 아래에서 후두부 방향으로 쓸어 올리기를 1분 동안 해주세요. 양손을 어깨 위에 올리고 목 뒤를 따라 위로 쓸어 올리는 겁니다. 마치 목 뒤에 긴장을 벗겨내듯이 하세요. 이렇게 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어깨 긴장이 완화됩니다. 집중력도 좋아지고 두통이 있으신 분은 두통도 줄어들 거예요. 다섯 번째, 명치입니다. 자율신경을 리셋하는 부위예요. 시간은 2분이고 샤워 후에 하시면 됩니다. 명치는 심장 바로 아래 갈비뼈 사이 부위인데 자율신경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긴장과 이완을 조절하는 신경이에요. 따뜻한 손바닥으로 명치를 원 마사지하듯 1분 동안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오른손을 명치에 대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세요. 압력은 아주 약하게 피부만 살짝 움직이는 정도면 됩니다. 그 다음 복식 호흡을 5회 해주세요. 약 1분 정도 걸립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서서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세요.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하세요.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배가 들어가게 하세요.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는데 약 10초에서 15초 정도 걸립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속이 편안해지고 긴장이 풀리고 잠드는 시간이 확 단축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을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화끈거림이나 통증, 현기증이 발생하면 즉시 중단하세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당뇨성 말초신경병증이 있으신 분은 조심하셔야 해요. 감각이 둔해서 온도를 제대로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한 정맥류나 림프 부종이 있으신 분도 전문의와 상의 후에 하셔야 합니다. 급성 염증이나 피부질환이 있는 부위는 피하세요. 염증이 있을 때 자극하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최근 수술한 부위도 피하세요.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자극을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 온도는 절대 뜨겁지 않게 안전한 온도로 하셔야 합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시면 목덜미에 장시간 고온 자극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혈압이 급격히 변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추천 루틴 스케줄을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2번 샤워하시는 분들을 위한 스케줄입니다. 아침 샤워 때는 손바닥과 목덜미를 하세요. 이건 활력 모드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죠. 손바닥으로 전신 순환을 깨우고 목덜미로 머리를 맑게 하세요. 아침에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개운하고 집중이 잘 됩니다. 저녁 샤워 때는 오금, 사타구니, 명치를 하세요. 이건 회복과 수면 모드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깊은 잠을 준비하는 거죠. 오금과 사타구니로 하체 순환을 풀어주고 명치로 긴장을 완전히 이완하세요. 저녁에 이렇게 하면 밤에 깊이 주무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샤워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5부위를 다 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하나씩 추가해 가세요. 첫 주에는 손바닥만, 둘째 주에는 손바닥과 오금, 이런 식으로요. 주 1회는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일요일 아침마다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첫째, 아침에 발뒤꿈치를 들고 10걸음을 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건 종아리 근육의 힘과 균형 감각을 체크하는 겁니다.
처음엔 어려워도 계속하면 점점 쉬워집니다. 둘째, 오후에 양말 자국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보세요. 양말 벗었을 때 자국이 10분 안에 사라지면 괜찮은 거고 30분 이상 남으면 순환이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점점 좋아지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밤에 몇 번 깨는지 세어보세요. 잠들고 나서 아침까지 몇 번 깼는지 기록하세요. 횟수가 줄어드는지 확인하세요. 넷째, 아침에 머리가 얼마나 맑은지 0점에서 10점으로 매겨보세요. 0점은 완전히 멍한 상태, 10점은 완전히 맑은 상태입니다. 점수가 올라가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기록하면 자신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동기부여도 되고 계속할 힘도 생깁니다. 처음엔 귀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3일만 해보세요. 3일 후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잠이 깊어집니다. 일주일 후면 습관이 됩니다. 샤워하면서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한 달 후면 여러분의 일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활력이 생기고 밤에 깊이 주무시게 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였어요. 약을 줄이신 분도 계시고 지팡이를 놓으신 분도 계십니다. 밤에 깊이 주무시게 되신 분, 손발이 따뜻해지신 분, 계단을 다시 오를 수 있게 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5부위 중에서 어디가 가장 딱딱하거나 차갑게 느껴지셨나요? 지금 한번 만져보세요. 어디가 가장 굳어 있고 어디가 가장 차가운지 확인해 보세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가장 먼저 관리해야 할 부위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3일만 해보시고요. 붓기, 수면, 머리 맑음 중에서 무엇이 먼저 좋아졌는지 꼭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경험을 나누면 훨씬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저도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샤워에서 바로 시작해 보세요. 손바닥 1분부터요. 건강은 오늘부터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물과 부드러운 자극으로 순환을 깨워주세요. 매일 5분에서 7분, 이 시간이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100세까지 씩씩하게 걸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